그래서 배주가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단어가 아침, 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렇게 연장을 자꾸 하시라는 뜻입니다. 이 강의를 하는 거는. 네. 예, 안녕하세요. 20번째 부스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제 첫 화면이니까 항상 교재 갖고 계시는 분들은 20번 교재를 보면 됩니다. 이 유튜브를 보시면서. 자, 이런 문자입니다. 이런, 제가 이제 용어가 이제 여러 가지 용어를 쓰는데 저는 그림 문자라고 하지만 우리는 부스라고 하기도 하고 한자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 모양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일단은 글자를 이해하기 전에 말하자면 모양을 인식을 해갖고 익숙하게끔 가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에 원래 사용했던 모양을 익숙하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글자를 습득하는데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뜻의 원형을 보여드리려고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는 그 화면에 왼쪽은 무슨 것 같아요? 글자가? 네. 그렇죠? 네, 사람이 춤추는 모양으로도 보일 수 있어요. 네. 또 다른 분들은 달려가는 거, 달려가는 거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죠. 네. 배에 독 같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세수랑 같은. 네. 세수랑. 네. 뭐 지고 가는 것도 있고요. 근데 왼쪽에 보이는 글자하고 오른쪽에 보이는 글자는 왼쪽에다가 뭔가를 하나 놓죠. 네. 네.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리 비스무리한 걸 배웠어요. 이거 그러니까 비스무리한 걸 배운 것도 오른쪽 있는 거. 배웠어요. 피아노 조율할 이렇게 때 맞추는 거. 띵띵띵.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근데 그때는 피아노가 없었겠죠. 피아노가 없었겠죠. 그때는. 네. 지금은 피아노가 있지만 근데 우리는 이런 글자는 배웠어요. 들립. 들립? 네, 들립 이렇게 쓰지만 요 모양에서 했다고 안으로 들어간다. 안내내 할 때 배웠죠. 안내내 할 때 이렇게 한다. 그래서 안에서 두 가지 형상의 문자를 제가 결합하라고 그랬죠. 멀경자에다가 이게 들어가면은 요 합쳐지면 요 글자가 된다. 기억나시나요? 네,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건 외우는 건 아니니까. 자, 요거는 또 다른 거죠. 여기다가 불명이 붙인 건 맞죠? 네. 뭘 붙였는지, 그리고 이 글자는 굉장히 중요한 글자입니다. 네. 이 글자는 부스 중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부스는 어떤 부스인지 한번 보자고요. 네. 자, 이겁니다. 모방. 모방이에요. 모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름은 방이에요. 그러니까 모라는 걸 잘 힘들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 놨냐?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한자가. 이게 설문인 거예요. 예. 이게 설문인데 그거를 해석해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배 두 척을 합한 모양으로 뱃머리는 방향을 의미한다. 배 두 척이 합해진 것처럼 보이시나요? 아니요. 나도 안 보여요. 예. 안 보이는 건 저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안 보여요. 근데 옛날에는 배가 이런 모양인 거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좀 빠뜨린 거 있는데 혹시 박물관에 가면은 신발 유물이나 이런 거 보면은 신발 같은 거 굉장히 크죠. 무슨 모양 같아요? 배 모양. 그래서 그거는 원전에도 나오죠. 배 모양의 신발을 신고 댕겼다. 나중에 이제 한자가 나오면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배하고는 많이 관련이 된 것 같아요. 이동의 수단이니까. 땅에서는 말을 이용하지만 저기 강이나 바다에서는 배를 이용하니까 이동의 가장 큰 수단이잖아요. 지금도. 그거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배 두 척을 합한 모양이다. 그래서 모방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뜻을. 그러면은 이거의 용법은 방법, 방안, 방침, 방향. 그래서 방향을 제시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배를 합해서 한 방향으로 간다 이런 의미로 써놓은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이 자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그게 발전해서 어떻게 돼요? 방향할 때 많이 쓰죠. 그러니까 모방. 그러니까 모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지만 국어 사전을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예. 자, 그럼 모방에는 어떤 글자가 또 있나? 이겁니다. 제가 이거예요. 자, 이 모양에다가 말하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다가 아까 이런 거를 제가 합했죠. 네. 예, 이게 깃발 나붓길 언이에요. 예, 이게 잘 못 들어갔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요게 사람인이라고 돼 있어요. 일단은 예, 사람인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맨 앞에서 본 모양은 사람인은 아니죠. 네. 이게 원래 원전입니다. 예, 이게 원래 깃발 나붓길 언의 원전은 이거예요. 모양이. 예. 자, 이걸 왜 설명드리냐? 이렇게 돼 있는 것이 말하자면 한자가 발전하면서 사람인처럼 발전한 거죠. 그런 거 혹시 돛 같은 거 저기 뭐야? 예. 밭 같은 거예요? 예, 예, 지금 그러니까 사람인을 더한다라는 거는 그 후에 붙여진 거죠. 우리가 한자를 만들었을 때. 예. 그러니까 부스를 만들긴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언제 쓰냐면은 요렇게 쓰는 거죠. 예?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써 있어요. 전기지 유언 건지모.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예. 이거가 굉장히 자, 깃발이에요, 깃발. 우리 태극기 할 때. 깃발의 아주 그 핵심을 유, 언, 한, 건, 지, 모. 얼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이 안 되거나 그 문자가 해독이 안 되는 이유는 그때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지금 와 보면은 희한한 물건을 많이 보겠죠. 왜? 본 적이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본 적이 문화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거를 해석하면은요, 어떤 가면 같은 거 아니었을까? 그때는, 그러니까 그건 제 해석이에요. 제 해석이 맞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자, 말하자면 문자에 남아있는 걸 보면은 그때는 깃발이나 방향을 제시할 때 다른 얼굴에다가 뭐 이렇게 좀 옛날 분들 보면 얼굴에다 많이 칠하지 않나요? 뱃사람들이 문신하는 거. 예, 예, 뭐 옛날엔 유독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화장을 하지만 옛날 분들은 자기 부족이나 아니면 그걸 알리기 위해서 이런 얼굴에다가 많이 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전쟁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화살이 다르거든요. 그래 결의족 할 때 보면 이거를 쓰거든요. 예, 왜냐하면 화살에 자기네가 쓰는 화살에 그게 다 달라요. 예. 하여튼 그래서 한자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깃발 나붓길 언입니다. 자, 깃발 나붓길 아니고 그 다음은 뭐냐면 이거예요. 두드릴 복을 더한 거예요. 여기다가 더한 거죠. 여기다가 말하자면은 두드릴 복을 더한 겁니다. 그래서 위 글자가 말하자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두드릴 복이 남아있는 데는요. 이거는 놓을 방이죠. 놓을 방이에요. 그러니까 먼 곳으로 내쫓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방출한다 할 때 이겁니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축야, 방량, 방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여기에 요게 나와요.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이 글자만 쓰면 뭘로 보이시나요? 아비부. 아비부로 보이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방자에다가 아비부를 할 때 아비부는 한 번도 안 보여는 거예요. 한자 공부할 때. 네, 그리고 이 아비부자가 아니죠. 아비부일 것 같으면 제가 여기다 써놓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두드릴 복이에요. 두드릴 복. 이 글자가 있는 글자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별로 이제 요즘 별로 안 좋아하는데 바를 정자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무슨 정? 정인데 무슨 정? 정사정. 정자정. 아니, 정자정은 이겁니다. 정사정. 예, 정사정. 네, 예, 정사정. 또는 다스릴 정. 예. 그러면은 어떻게 다스려라? 바르게. 예. 그러면 바를 정자는 어디에 해당돼요? 우리가 한일자 할 때는 안 했는데 여기서 나왔으니까 예. 이 위에가 한일이에요. 이거 발지입니다. 네. 하늘 아래 쓴다라는 네. 뜻이에요. 그래서 두들긴다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원래는 어떻게 쓰냐면요. 이런 글자입니다. 지워놓고 다시 할게요. 어떤 여기에 복자가 나와서 그런데 이 글자는 어떻게 쓰냐면 요런 글자입니다. 뭘로 보이시나요? 네, 손. 근데 손이면 이렇게 그렸겠죠. 네.
네. 손에 네. 이거 들은 거예요. 네. 뭘 들었습니까? 막대기. 이거 막대기라고 누가 얘기해요? 아니 일자로 돼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손에 잡-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재밌는 거는 두드릴 때 막대기를 두드리면 높은 사람은 다 지팡이를 져요. 예. 그리고 군대 가면 지휘봉을 가져요. 예. 왜 쓸데없이 지팡이는 들고 댕겨요? 옛날에 고수들 보면은 지팡이는 왜 짚고 댕겨요? 물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나도 안 물어봤어요. 교수를 못 예. 만나겠죠. 그리고 저기 천주교에서 교양도 지팡이를 네, 들고 가요. 맞아요. 군대 가면 지휘봉 있죠? 지휘봉으로 맞으면 되게 아픕니다. 지휘자. 예. 근데 지휘봉은 누구 만들어요? 지휘관이어야 지휘관이어야 높은 만들어요. 사람. 예. 네, 지휘 한 예. 사람. 그러니까 일종의 무기도 되지만 이거를 이제 해석할 때 횃불로도 해석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한 거예요. 예? 요게 요렇게 변하면 두드릴 복이고요. 이게 아버지로 변하면은 지아비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이에요.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은 무슨 물건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앞을 헤치고 나간다는 뜻이에요. 예, 지아비부에 이게 쓸 때는 두드릴 복 이렇게 바뀌어서 나가는 겁니다. 자, 여기다 이제 놓을 방자에서 계속 붙여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다음 자를 보겠습니다. 자, 방인데 이번에는 옆에다가 붙였죠. 네. 말씀, 언을 붙였죠. 그래서 여러 방향을 뭐예요? 방안을 찾을 때. 그러면은 여러 방향을 찾을 때는 어떻게 찾아야 돼요? 손으로 찾습니까? 말로 찾습니까? 말로 해야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안을 할 때 말로 논의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법모, 왈, 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문, 방내, 내방 할 때 이런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모방자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배를 갖고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찾아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말씀언을 붙이거나 아니면은 두드릴복을 해서 글자가 확장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방자입니다. 방방자인데 이제 이게 모방이니까 이 모방자는 또 굉장히 많은 유형의 그 한자가 있어요. 잠깐만요. 이런 방자는요. 여기는 이제 없기 때문에 뿌리방 아니에요? 네. 감춰 들어가. 이게 이제 맞습니다. 꽃뿌리방 향기가 난다. 향기방. 향기가 난다. 그러면은 이 방자는요. 그러니까 제가 배운 걸로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방. 예, 이거는 무슨 월자겠어요? 고기죠. 네. 예, 지방할 때 이거를 쓰는 거예요. 지방할 때 이렇게 쓰거든요. 글자를. 그러면 이게 뭐겠어요? 달이겠습니까? 뭐겠어요? 고기라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글자가 이제 결합되면서 글자가 결합되면서 그러니까 단어가 생기면서 그 단어의 뜻에 있는 부수를 보면서 뜻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제 육달월에 대해서 했던 게 그거잖아요. 한번 해드렸죠? 육달월이 왜냐면 고기도 되고 달도 되지만 뭐도 된다? 배도 된다고요. 배주 이렇게 해서 배주. 네, 그래서 배주가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단어가 아침 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렇게 연장을 자꾸 하시라는 뜻입니다. 이 강의를 하는 거는. 네, 그래서 방자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 글자가 있으니까 그 방자는 하나씩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강 오늘도 공몽 좀 어려운 부수의 한자지만 반복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